이 대통령 전작권 회수,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권 국가가 전쟁을 했을 때 작전권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어. 협상 주체로 앉을 수 있겠어요? 중국과 전쟁이 일어났어. 할 수 있겠어요? 협상 주체로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전작권 회수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권 국가잖아요. 현재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출격을 했다. 이틀간에 걸쳐서 몇백 번의 중국의 공해를 이렇게 침범했다. 그래서 대치를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미국 그 사령관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고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사과를 했다. 내가 비행기 출동은 했지만 항구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반박 기사가 나와요. 내가 언제 한국에 사과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과의 갈등을 유도한 거를 지네 마음대로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사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태도죠? 근데 이 브런슨이라는 인물이 과거에도 상당히 깨림칙한 말을 했는데요. 이거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looks like an island, or like a fixed aircraft carrier floating in the water between Japan and mainland China. 이거를 봤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이게 25년도라고 하거든요. 태평양 심포지엄, 대한민국 자체를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미군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전초 기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미국이랑 만약에 중국이랑 전쟁을 해. 그러면 하와이에서 하던가 캘리포니아에서 하던가 왜 대한민국을 끌어들여가지고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 진짜 너무 화가 났어. 사실 다른 정치 평론에서 이거 안 다루더라고 잘.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면 이 미국은 왜 비행기를 날려보냈느냐? 대한민국과 협의도 없이. 저는 대한민국 길들이기라고 봅니다. 건방지게 말이야. 저는 이게 바로 떠올랐어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동생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갈등관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외교를 너무 잘해.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대한민국이. 미국에서는요, 뭐가 가장 좋은 선택지입니까?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갈등하는 게 가장 좋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본인의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지금 길들이기를 한다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한미일 연합 훈련을 대한민국에서 거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길들이고 싶겠냐고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 싸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성향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분을 띄워주면 협상 결과가 좋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우리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경주에서 만났을 때 살짝 웃었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국제 정세를 한번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중국은 대만이 누구 땅이라고 그러죠? 중국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만약에 대만을 얻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전쟁하는 게 좋을까요? 대만이랑 다이렉트로 전쟁을 하면 뭐가 안 좋습니까? 대만 안에 있는 TSMC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인프라가 다 망가져. 그러면 대만을 점령해도 이득이 없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열받는 말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대리전을 치르면 중국에게도 이득이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활짝 웃음을 짓겠죠. 일본이 망한 이후에 발돋움 언제 했어요?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었죠. 이걸 어디서 대리전을 했어요? 슬픈 역사지만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원래 미국이 일본은 농경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바로 옆에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니까 누가 활짝 웃어요? 경쟁 물자를 가장 빨리 대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고 그 이후에 핵폭탄을 맞아서 망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일본을 살려준 거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 물자 얼마나 팔아먹고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발을 하면 오히려 중국에도 땡큐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한민국 내에서 전쟁한 다음에 협정 맺을 때 대만 준다고 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미국이 지금 대한민국 겁박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근데 역시나 이재명 정부입니다. 80조 원 투자, 코리아 마더 팩토리.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반도체, 조선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공장들을 미국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 내 한반도 내에서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내에 이런 산업 발전을 지금 계속 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 전작권 회수,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권 국가가 전쟁을 했을 때 작전권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어, 협상 주체로 앉을 수 있겠어요? 중국과 전쟁이 일어났어, 할 수 있겠어요? 협상 주체로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전작권 회수부터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권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거든요.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 하고 작동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 통제권만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때 외교상의 대화를 할 때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작전 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 판에 가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계철선이라는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죠.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또 그 밖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호주머니 손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 나가요 하면 다 까무러치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외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전시 작전권을 미국에게 넘겨준 것, 그리고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거, 좀 공감을 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조선일 때 우리나라가 힘이 가장 약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고종일 때 그때 부분이잖아요. 당시에 청나라도 조선에 군인들을 주둔시켰었고 일본도 조선에 군인을 주둔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청나라가 조선을 위해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네, 아우 감사해라, 이렇게 배웁니까? 물론 미군과 이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와는 좀 상이한 면은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사실 바라보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지금 5위입니다. 유럽에 갖다 놔도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이고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난 국가예요. 지금 유럽에 탱크 파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미군이 나간다라고 해서 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70년대 이럴 때는 미군이 사실 필요했죠. 왜냐면 초기에는 대한민국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고
공장도 다 거기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미 80년대부터 넘어서지 않았어요?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요. 걔네들 작전이 뭔지 아세요? 휴게소에서 기름 훔치고 휴게소에서 음식 훔쳐먹는 게 걔네들 작전이에요. 근데 북한이 무서워가지고 미군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미군은 왜 한반도에 주둔을 할까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단순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둔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어느 정도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해야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 위한 일이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일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미군이 안하무인으로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할 말 해야죠. 근데 정부가 할 말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 시민들이 불안을 떨면 정부에서 협상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